안지름이 2cm인 원간 내에 물을 흐르게 하여 척류 상태로부터 점차 유속을 빠르게 하여 완전 난류 상태가 될 때에 한계 유속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완전 난류가 되는 인계 레이놀즈 수는 4000이다 라고 나와있죠. 그죠? 동점선 개수가 0.01 cm 제곱 per sec 그러고 나왔죠. 그죠? 동점선 개수가 cm로 나왔기 때문에 모든 단위를 다 cm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레이놀드 수는, 그죠? 레이놀드 수는 동점선 개수분의 d 곱하기 u, 그죠? 그런데 얘가 0.01이에요. 안지름이 2cm고요. cm로 갑니다. 그 다음에 속도가 나와야 되는데, 속도는 우리가 계산하는 식이죠, 그죠? 속도는 계산하는 식이고요. 근데 난류가 되기 위한 한계 인계 레이놀드 수는 400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EU는 넘어가면은 40, U는 20cm per sec, 그죠? cm per sec로 물어봤으니까, 그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동점선 개수가 cm 제곱으로 나왔으니까 단위를 다 cm로 통일을 해주면 됩니다. 자 22번 볼게요. 관내에 흐르는 유체 흐름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레이놀즈 수의 물리적인 의미는 그랬어요. 근데 레이놀즈 수라고 하는 것은 점성 개수분의 du로, 그죠? 그러면 분모는 우리 점성 개수가 나와 있고요. 분자에는 우리 속도가 나와 있어요. 속도. 그래서 이 점성 개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점성력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속도는 뉴턴의 가속도 법칙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성력 이러면 됩니다. 힘을 줬을 때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죠? 관성력, 그죠? 그래서 점성력분의 관성력, 요게 답입니다. 점성력분의 관성력. 시험에 잘 나옵니다. 레이놀드 수는 그래서 힘분의 힘이잖아요. 힘분의 힘이라서 무차원수다. 차원이 없다. 단위가 없다. 그 이야기죠. 단위가 없다. 이 식을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점성계수분의 속도, 점성력분의 관성력. 그리고요. 요거와 비슷한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2개 정도만 외워둡니다. 우리 웨버수 하는 게 있어요. 웨버수. 얘는요. 표면장력분의 관성력, 웨버수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플루드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플루드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요 중력분의 관성력이다. 뭐 오일러 수도 있고 수가 많이 있는데요. 자, 요 2개는 기억을 해둡니다. 우리 레이놀드 수라고 하는 것은 점성력분의 관성력. 분자는 다 관성력이에요. 물론 다른 애들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웨버 수는 표면장력에 대한 관성력. 플루드 수는 중력에 따른 관성력. 다 이게 무차원수라고 보시면 돼요. 무차원수. 힘분의 힘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요. 자, 31번 보겠습니다. 31번. 지름이 4m인 관에 물이 0.3m 삼성퍼세크로 흐를 때 길이 300m에 대한 동력 손실이 60kW입니다. 그랬어요. 관마찰 개수 F는 얼마입니까? 그랬는데 요거는 동력 손실 그리고 60kW 이렇게 나왔는데요. 펌프의 동력은 여러분 아직 안 배웠죠, 그죠? 펌프의 동력은.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굳이 풀자면은 펌프의 동력은 102 μ분의 1000 QH의 카파. 근데 동력 손실이니까요.
여기서 우리 카파는 주어진 값이 전달 계수는 주어진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빼고요. 그리고 효율도 빼고요. 그럼 요게 60이면은 이게 102Q 나왔으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H가 나와요. H가. 여기서 높이 H가 나온다고요. 그죠? 높이 H가 나오기 때문에 HL은 마찰계수 F의 D분의 L의 2G분의 U의 제곱. 그래서 요 H가 요 H예요. 그 다음에 L 있고 D 있고 속도 우리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로부터 마찰 손실계수 계산할 수 있다. 그 문제인데 요건 아직 펌프의 동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에 자 38번 보겠습니다. 원형 단면을 가진 관내에 유체가 발달된 비압축 중 척류라 그래서 척류 유동이 흐를 때 전다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척류기 때문에 우리 하겐포화젤이죠. 하겐포화젤. 기억납니까? Umax는 16μL분의 델타 P D의 제곱이고 에브리지는 최대값의 2분의 1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가 32μL분의 델타 P D의 제곱이고 Q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 그죠? 여기에다가 뮤 에브리지를 계산한 것이고 그래서 값이 나올 거고 128μL분의 델타 P D의 4승의 파이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요 이야기. 요 이야기 하는데 요런 시까지는 뭐 이야기를 안 하고요. 이거 볼게요. 이게 척류가 이렇게 관에 흐르면요. 관에 흐르면 관 중심부는 전다 능력은 0이고 그죠? 간벽으로 갈수록 전다 능력은 직선적으로 증가한다. 되죠? 그리고 관 중심에는 전다 능력이 제로이기 때문에 속도가 가장 빠를 거고 그때의 속도는 그죠? Umax는 D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죠? 16μL분의 델타 B D의 제곱이니까. 그죠? 속도는 관 중심에서 가장 빠르고 전다 능력은 가장 작고 그죠? 가장 작고 관 중심에서 속도는 가장 빠르고 관벽에서 속도는 가장 느릴 거다. 그 이야기죠. 자,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전다 능력은 그랬으니까 전다 능력은 중심에서 전다 능력은 가장 작고 그죠? 맞아요. 중심서로부터 거리에 비례하여 변하죠. 비례해서 변한다. 그죠? 속도는 중심에서 가장 빠르고 관벽으로 갈수록 속도는 감소하고요. 요때는 포물선 형태로 움직인다. 그 이야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40번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정사각형. 요것도 L이고 요것도 L이고 요것도 L이고 다 L이에요. 정사각형. 수력 반경이 아니고 수력 지름을 물어봤으니까 RH의 2배 이렇게 되죠. 그죠? 반경의 2배가 지름이니까. 그죠? 그럼 접수 길이는 요 물이 접하는 요 전체의 둘레니까 4L이고요. 요거 면적은 L 제곱이에요. 그럼 4분의 L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게 수력 반경이고요. 수력 지름은 요거의 2배니까 2분의 L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달시식을 쓸 때 이거 D값, 요 D값은 요거의 수력 반경의 몇 배? 4배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24번요. 관 내에서 유체가 흐를 때 유체의 흐름이 빨라 완전 난류가 된다. 우리 손실수두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손실수두를 계산하는 방법은 하겐포화젤이 있고요. 그죠? 두 번째가 우리가 달시가 있고요. 그죠? 와이스바흐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겐 윌리엄스식이 있습니다. 그죠? 맞죠? 요거 말고도 많은데요. 여기는 우리 뭐일 때만 우리 쓴다? 척류일 때만 쓰고요. 윌리엄스는 오로지 뭐에 대해서만? 물에 대해서만 써요. 근데 달시는 척류나 난류 같은 대부분의 유체의 흐름에 손실수두 계산할 때 써요. 그럼 여기서 난류, 완전 난류 유동이라 그러니까 뭘 쓰라고요? 달시 쓰라는 이야기죠. 그럼 HL은 F의 D분의 L 곱하기 2G분의 U의 제곱이 되고요. 그죠? 그러면 마찰 손실수두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요.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하지 않고요. 대략 속도에 비례하지도 않고요. 속도에 반비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고요. 그죠? 그죠?
그래서 완전 난류 유동이기 때문에 뭘 써야 된다? 달시 이걸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요. 요 문제도 펌프가 나왔네요. 그죠? 요 문제도 펌프가 나왔기 때문에 요 문제도 넘어가겠습니다. 요 문제도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38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손실 동력을 물어봤네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22번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30번. 자, 단면적이 0.1m제곱에서 0.5m로 급격하게 확대되죠. 그죠? 관로에 0.5m 삼성/s의 물이 흐를 때 급 확대에 의한 손실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 손실수도 주 손실은 우리가 하겐으로 쓰면 돼요. 하겐 달시를 쓰면 됩니다. F D분의 L 2G분의 U의 제곱. 그죠? 그런데 부차적 손실하는 거예요. 그죠? 부차적 손실. 그 부속물이나 아니면은 뭐 그 앵글 밸브나 밸브 종류. 그죠? 키, 뭐 엘보 이런 거예요. 그죠? 니플 이런 애들요. 급격하게 확대, 뭐 합소 이런 경우에는 F 값도 계산하기 어렵고 D 값, L 값도 사실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손실계수 그래서 K 곱하기 2G분의 U의 제곱이에요. 요게 HL이 된다고요. 그죠? 요게 HL이 되는데 손실계수를 줬어요. 0.64라고. 그럼 0.64 곱하기 2 곱하기 9.8분의 속도만 계산하면 되죠. 속도. 근데 이 속도는 누구 속도라고요? 좁은. 그죠? 관 속도라고요. 요거 하나 기억해 둡니다. 속도가 누구 속도라고요? 좁은 간 속도라고요. 그죠? 그럼 좁은 간 속도 볼게요. 그러면 Q는 AU니까 그죠? Q는 AU인데 우리 물어본 게 U니까 U는 A분의 Q예요. 근데 A가 얼마예요? 좁은 쪽이 0.1이에요. 그죠? 0.1분의 그죠? 미터 제곱분의 Q가 0.5니까 속도는 5네. 그럼 5의 제곱. 요게 HL이 된다. 그 이야기죠? 요거 계산하시면요. 요거 계산하시면은 0.818이 나오네요. 일단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꾸 풀어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자, 38번 보겠습니다. 기름이 6cm, 길이가 15m, 관마찰 계수가 0.025인 수평 원간 속에 물이 난류로 흐를 때 관 출구와 관 입구의 압력차가 9811이에요. 유량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봐요. 압력차가 나왔어. 압력차. 이게 손실수도 아니에요. 그죠? 압력차가 나왔으면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 기본적으로. 우리 이거 달시 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난류로 흐르고 관마찰 계수도 줬으니까 HL은 F D분의 L 2G분의 U의 제곱 이렇게 풀 건데요. 요 HL이 요거예요. 압력차예요. 그죠? 압력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10이라는 압력으로 출발했는데 도착했더니 9야. 그럼 1만큼의 압력 차이가 생겼죠. 왜 압력 차이가 생겼냐면 그만큼의 에너지나 마찰에 의해서 그죠? 손실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거를 보통 수도 미터로 나타내는데 이런 압력차로 나왔으니까 9810 파스칼을 뭘로 바꿔주면 돼요? 미터로 바꿔주면 돼요. 그죠? 그게 HL이에요. 그러면 101325 파스칼 분의 그죠? 물이니까 10.332 이렇게 될 거고요. 요 계산하시면요. 요 계산하시면 1m 나옵니다. 1m. 그죠? 1m 나올 거예요. 그러면 HL이 얼마라고요? HL이 1이라는 이야기예요. HL이 1이니까 요게 1은 관마측 계수 0.025 곱하기 D가 얼마예요? 0.06이고요. 그죠? 광 길이가 15고요.
2 곱하기 9.8분의 우리 보호자는 속도의 제곱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요 속도 계산하시면요. 속도 계산하시면 속도 빼고 다 넘기면은요. 그죠? 속도의 제곱은 그러면 분모에 있는 놈은 분자로 올라갈 거고요. 0.06 곱하기 2 곱하기 9.8이고요. 분자에 있는 놈은 분모로 내려오겠죠. 그죠? 요렇게 될 거예요.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 1.77m/s가 나옵니다. 1.77m/s. 근데 물어본 게 뭐예요? 유량이죠. 그러면 유량 Q는 A 곱하기 U니까요. A가 4분의 파이에 D의 제곱은 0.06의 제곱이고요. 속도가 1.77이에요. 요거 계산하시면요. 요거 계산하시면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3승 per sec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자, 29번. 안찌름이 250mm, 길이가 218인 추철관을 통하여 물의 속도가 3.6m/s로 흐를 때 손실 수도는 몇 미터입니까? 그러고 관마찰 개수를 떡 줬어요. 그럼 이 달씨구나. 식만 외워서 그냥 집어넣고 풀면 돼요. 그죠?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단위만 신경 쓰시면 된다. 그럼 F는 0.05, 그죠? D는 이게 250mm는 25cm죠. 25cm는 0.25m일 거고요. 그죠? 0.25분의 길이가 218이고요. 그죠? 2 곱하기 9.8분의 속도 좋네. 친절하게 3.6의 제곱. 요 계산기 두드리면 돼요. 계산기 두드리면 요게 28.83m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요. 되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관내 유동 중 지름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발생, 부차 손실 개수 K. 그러면 HL 물어봤어. 그럼 K 곱하기 2지분의 U의 제곱이에요. 그죠? 근데 속도도 줬어. 지름이 작은 부분에 속도 줬어요. 그럼 K 0.38. 2 곱하기 9.8분의 속도가 0.8이래. 그럼 0.8의 제곱. 이거 계산하면 되죠? 계산기 똑똑 두드리면 돼요. 답은 0.0124가 나옵니다. 0.0124. 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이런 문제 넣으면 거저먹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배관에서 소화약제 압송시, 압력에 의해서 송출, 이런 거죠. 그죠? 보낼 송자니까요. 압력에 의해서 보낼 시 발생하는 손실은 주 손실과 부차적 손실이 있다. 그죠? 여기서 부차적 손실을 야기하는 요소는 그랬어요. 자, 주 손실은 뭐냐면 주 손실은 직관에 의한 거고요. 직관의 실제 유체가 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관에 의한 손실이고요. 부차적 손실은요, 갑자기 급격한 확대나 급격한 축소, 배관이 갑자기 확 하고 늘어나거나 갑자기 줄어들 때, 그죠? 그 다음에 관부속물, 그죠? 밸브나 앵글 밸브나 개폐 밸브나 T나 그죠? 뭐 이렇게 엘보나 그죠? 이런 것들이죠. 그죠? 등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관 부속물이나 급격 확대 축소 그러니까 답은 4번.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주 손실과 연관 또 굳이 뭐 이렇게 따지면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자, 34번 보겠습니다. 지름이 1m인 고든 수평 공간에서 층류로 흐를 수 있는 유체의 최대 평균 속도는 몇? 자, 레이놀드 수 얼마? 여기서는 2000으로 봤네 이거죠. 2100이 아니고 그럼 2000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럼 레이놀드 수 2000은 동점성 계수분의 그죠? 10-4성 지름이 1이에요. 1 속도 이 속도 계산하라고요. 그죠? 이 속도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냐면은 이거 계산하시면요. 요거는 2 곱하기 10의 3승이고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그러면 0.8m/s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답은 2번. 그죠? 계산기 두드리시면 됩니다. 자, 26번. 한지름이 2cm인 원간, 똑같은 문제인데? 원간 내에 물이 흐르게 하는 척류 상태로부터 점점 속도를 빠르게 하여, 아까 풀었던 문제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31번요. 한지름이 5mm인 원형 직관 내에 요만큼의 물이 흐르고 있어요. 2배로 하기 위하여 뭘 2배로 한다고?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일단은 유량이라고 봅시다. 말을 해줘야지. 여기가 유량이니까 물이 흐르고 있는데 2배로 하기 위해서니까 요 앞에 있는 요 값을 2배로 하기 위해서는 직선관 양단 압력차는 몇 배가 되어야 합니까? 그죠? 단 물의 동점성 계수는 10-6성 미터 제곱이에요. 원형 직선관에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유량을 2개를 하기 위해서는 직선관 양단의 압력차는 몇 배가 되어야 합니까? 그랬어요. 사실 이 문제는요. 2배가 되기 위해서는 압력차가 몇 배가 되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사실 하겐포화젤로 풀어야 되거든요. 좀 애매하긴 해요. 애매하기는. 그래서 이거는 하겐포화젤로 풀어야 돼요. Umax는 16μL분의 델타 PD의 제곱이고요. Uaverage는 32μL 2분의 Umax니까 그죠? 델타 PD의 제곱이고요. 그죠? Q는 보시면 Q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2죠. 그죠? 32μL분의 델타 PD의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계산하시면 128μL분의 델타 P D의 4승의 파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물어본 게 델타 P죠. 양단 사이 압력차. 그럼 델타 P는 여기 델타 P와 같이 있는 놈들이 밑으로 내려오면 돼요. 파이 D의 4승에 128μL의 Q 이렇게 돼요. 그럼 보세요. 요 델타 P는 어디에 비례하냐면은 누구에 비례해요? 유량에 비례한다고. 유량에 비례. 그럼 얘가 2배가 되기 위해서는 얘는 몇 배가 되면 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2배. 그래서 2배가 답이에요. 근데 좀 친절하면은 여기 척류란 말을 좀 써줘야 되는데 참 이런 거를 출제위원이 안 써줘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참 문제 거지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척류란 말을 써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 동점성 계수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 풀어보면요. 이것도 레이놀드수는 또 척류가 아니야. 그냥 문제가 좀 뭐라 그래야 되냐면 좀 거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문제 나온 문제인데. 자, 36번 보겠습니다. 내경 D인 배관의 비압 측정 유체 물이 V 속도로 흐르다가 갑자기 내경이 3D가 됐어요. 속도 어떻게 됩니까? 그랬어요. 이거는 뭐 베르노이 방정식이죠. 이렇게 됐어요. 그죠? 갑자기 증가했어요. 그럼 같은 시간에 흐르는 물의 양은 같기 때문에 얘가 이만큼 흐르면 얘는 요만큼 흐르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속도가 어떻게 돼? 속도가 줄어야죠. 그죠? 속도가 줄어야 돼. 얼마만큼 줄느냐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 Q는 같죠. 그죠? 맞아요. 근데 Q는 AU니까 4분의 파이 D의 제곱인데 원래가 D죠. 곱하기 속도가 내가 V라 그래 볼게요. 그러면 D의 놈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죠. 근데 몇 D가 됐어요? 3D가 됐죠. 3D의 제곱 곱하기 이 속도 얼마냐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4분의 파이 없어지고 요는 9D의 제곱이에요. 그럼 넘어가면은 9분의 1 그죠? U는 U 다시 그죠? 그럼 여기 속도는 요거의 몇 분의 1? 9분의 1이 된다 그 이야기죠?
그죠? 그럼 속도는 지름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하더라. 그 이야기죠? 답은 4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37번은 넘어갈게요. 숫자도 안 보이고. 자, 38번 보겠습니다. 관로의 손실에 관한 내용 중 등가길이라 그랬어요. 그죠? 등가길이라는 이야기는요, 관 부속품이나 이런 것들을 직관으로, 그죠? 환산했을 때, 그 관 부속품 자체가 갖고 있는 마찰 손실 수두가 직관으로 환산했을 때 그 직관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는 이야기죠. 그게 등가길이에요. 그래서 직관인 D 2지분의 U의 제곱은 그죠? 손실계수 K 곱하기 2지분의 U의 제곱에 요 K가 요거랑 같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FD분의 L은 K 손실계수가 되고요. 요때 L, 요 L이 뭔데요? 직관, 그죠? 직관의 길이. 이게 주 손실수두니까, 그죠? L은 F분의 D, K, 요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차적 손실과 같은 크기의 마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직관의 길이,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죠? 자, 40번 보겠습니다. 중력 가속도가 10.6m/s 제곱인 곳에서 어떤 금속체의 중량이 100N이었어요. 근데 중력 가속도가 1.67m/s 제곱. 그러니까 지구의 약 6분의 1이잖아요. 6 곱해 보세요. 그럼 대충 9.8 비슷하게 나오죠, 그죠? 인 달 표면에서의 이 금속체의 중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F는 mg인데요. 요 m이라는 질량은 그죠? 중력과 상관없이 항상 뭐예요? 항상 변하지 않는 값이죠, 그죠?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러면 요 위에 첫 번째 중력 가속도의 중량요 100N이라고 하는 요 놈의 금속체의 중량에서부터 우리 질량을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F는 100이고요. 우리 알고자 하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6이에요. 그래서 M은 계산하시면요. 요 M을 계산하시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9.43kg이 나옵니다. 그죠? 질량 알았어. 우리가 질량 알았어. 그럼 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야? 달로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다시 F는 그랬더니 9.43 곱하기 중력 가속도인 1.67 그죠? 15.8 나오네요. 계산하면은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한번 풀어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옛날 문제라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자, 유체의 흐름에서 다음에 베르누이 방정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베르누이 방정식은요, 기본적으로 점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손실수도 항이 없잖아요. 그죠? 비점성이고요. 점성이 없는 비점성 유체고요. 그 다음에 이 감마 값이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압축성이에요. 유체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두 점은 같은 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정상류예요. 정상류이면서 임의의 두 점에서 성립하는데 이 임의의 두 점, 그죠? 두 점은 같은 유선상에 있어야 되죠. 그죠? 요게 조건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1번 유체는 정상 유동한다. 이 정상유라는 이야기고요. 비합 축성 유체 맞는 말이고요. 적용하는 임의의 두 점은 같은 유선상에 있어야 되고요.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은 유체의 손실 수도로 환산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실제죠. 근데 이 식 자체에는 손실 수도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베르누이를 어떻게 해요? 약간 이렇게 변형시킨 거죠. 변형시키 가지고 실제 유체에 적용한다 그 이야기죠. 그게 밑에 있죠. 펌프의 일과 손실을 고려할 때 베르누이 수정 방정식 바르게 나타낸 것은 왼쪽에 펌프의 손실수도, 오른쪽에는 마찰에 의한 손실수도, 오른쪽 왼쪽에다 다 붙여놨죠. 그죠? 그래서 답은 여기 속도수도에다가 압력수도에다가 위치수도 다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요 HP와 HL이 있는데 뭐가 없죠, 그죠? 하나씩 빠져있죠, 그죠? 여기는 Z도 없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가장 정확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0번 보겠습니다. 지름이 일정한 관내의 점성 유동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청유유동시 속도 분포는 이차함수다. 맞죠? 이게 하겐포화젤 아니에요, 그죠? U max는 16μl분의 델타 PD의 제곱이고요. 그죠? 속도는 지름의 제곱. 그래서 관 내에서 요렇게 폼선을 그리죠, 그죠? 우리 이차함수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벽면에서 난류의 속도 기울기는 0이다. 0은 아니죠. 그죠? 속도 기울기라 그랬잖아요. 벽면에서. 속도 기울기는 난류 같은 경우는 속도 기울기가 청류보다 더 크죠, 그죠? 난류가 더 빠르죠. 청류액이고 전달능력은 속도의 함수죠. 속도 9배, 그죠? dy분의 du 하는 거죠, 그죠? 요거의 함수고요. 청류인 경우 중앙에서의 전달능력이 가장 적죠. 벽면으로 갈수록 이게 직선적으로 증가할 거고요, 그죠? 맞아요. 다음 30번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사각형 단면의 수력 직경. 우리 했었죠, 그죠? 답은 2분의 L 앞에 했었습니다. 접수 길이인 4L분의 면적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4분의 L이 되고요. 요게 RH고요. DH는 2배니까 2분의 L이고요. 우리가 식으로 사용하는 직경 D는 요거의 4배니까 L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죠. 자, 40번 보겠습니다. 기압계에 나타난 압력이 740mm Hg인 곳에서 어떤 용기 속에 계기압력이라 해. 그럼 절대압력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럼 절대압력은 그죠? 대기압 더하기 계기압, 그죠? 맞아요. 이 보세요. 오래간만이네. 이제 완전 진공에서 측정한 게 우리 절대압이에요, 그죠? 이 선을 완전 진공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를 대기압이라 그래 볼게요. 대기압, 그죠? 그럼 대기압보다 압력이 높은 애를 우리가 계기압이라 그러고요. 그죠? 대기압보다 낮은 압을 우리가 진공압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계기압력은 대기압으로부터 얼마나 더 증가했느냐 이게 계기압이고요. 대기압보다 얼마나 작으냐 그게 진공압이에요. 그죠? 근데 절대압은요. 절대압은 완전 진공 상태에서 계기압을 측정하죠. 이게 절대압 아니에요. 계기압에 대한 절대압. 이 절대압은 대기압에다가 계기압을 더한 거죠. 그 다음에 진공압은요. 절대압으로 계산하면 대기압에서 진공압을 빼준 거죠. 그죠? 그래서 절대압은 대기압에다 계기압을 더해준 거고요. 또 절대압은요. 대기압에서 뭘 빼준 거예요? 요게 절대압 아니에요. 진공압에 대한, 그죠? 그럼 대기압에서 진공압을 빼준 거예요. 근데 계기압을 물어봤어요. 그럼 계기압은 600kPa이라는 계기압력에다가, 그죠? 맞아요. 740이라고 하는 놈을 더해줘야 되죠, 그죠? 맞아요. 그죠? 그럼 740은 몇 킬로파스칼이냐고 보시면 되죠. 그럼 740 곱하기 760분의 101.325죠. 맞아요. 그죠? 밀리밀리 HG의 킬로파스칼이니까 요 계산하시면 98.66 킬로파스칼이 나옵니다. 그럼 98.66을 더해주면 돼요. 그럼 698.66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가장 정확한 값은 699, 4번이 답이다. 그 이야기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2번 보겠습니다. 32번. 굴뚝에서 나온 연기 형상을 촬영하였다면 이 형상은 그랬어요. 그죠? 유맥선이죠. 유맥선. 스트릭 라인 하는 거예요. 유맥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특정
면적을 지나가는 유선의 형태를 나타낸 거죠. 그죠? 이 유맥선이라 그래, 유맥선. 그래서 이 담배 연기나 우리 물속에다 잉크를 집어넣거나, 그죠? 아니면은 굴뚝에서의 연기 같은 거, 그죠? 이런 거 다 유맥선이라 그랬죠? 그죠? 특정한 어떤 지역을 지나잖아요. 담배 연기는 이 입이 하나의 특정 면적이 되죠. 그죠? 거기서 출발하는 모든 놈들의 형태. 굴뚝은 굴뚝 구멍에서 딱 나오는 특정한 면적으로부터 나오죠. 그죠? 물에다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잉크 떨어뜨리는 그 특정 그 점으로부터 확 퍼져 나가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 유맥선 그러죠. 그죠? 맞아요. 유적선은 유체 한 입자. 그죠? 한 입자. 정확하게는 한 입자는 아닌데요. 그 다음 볼게요. 24번. 하겐포화젤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겐포화젤은요. 하겐포화젤은 HL은 그로 계산하는데요. 그 유체 중에서 무슨 유체? 층류에 대한 그죠? 우리 속도도 계산하고요. Q도 계산하고요. 그죠? 델타 P도 계산하고요. H도 계산하고 다 그렇게 계산하죠. 그죠? 누구에 대한? 층류에 대한. 그죠? 그럼 답은 4번이겠네요. 수평 원간 속의 층류 흐름에서 유량, 광경, 점성계수, 길이, 압력 강하의 등의 관계식이다. 맞죠? 그잖아요. 뮤 에브리지는 16이 아니고 32죠. 32 뮤 L분의 델타 P D의 제곱이고요. Q로 계산하면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을 계산하니까 128 뮤 L분의 델타 P D의 4승의 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유량도 있고 압력도 있고요. 직경도 있고요. 점성 계수도 있고요. 광길이도 있고 다 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하겐포화제는 오로지 어디에서만 적용된다? 층류에서만 적용된다. 이런 거죠. 그죠? 자, 29번. 오일러 운동 방정식의 유체 운동에 관한 것은 어떤 관계식?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은요. 이거 어디서 출발했냐면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뉴턴의 법칙입니다. 뉴턴의 점성 법칙. 뉴턴의 점성 법칙으로부터 나타난 이야기예요. 뉴턴의 점성 법칙으로부터 나타난 이야기거든요. 이게 오일러는요. 그래서 비점성 유동에서 유전상의 한 점을 통과하는 유체 입자의 가속도와 극에 미치는 힘과의 관계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4번이 답입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자, 31번. 31번은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